공부 어중간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준까지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놀거나 못하는 것은 아닌 상태, 딱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아닐까요? 부모님들 너무 답답하시죠? 근데 사실 더 답답한 건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어중간함을 탈피하고 성적이 오를 희망 있을까요? 그럼요. 희망이 아주 많은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학생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저희 센터의 공부마음 지도 코칭을 받고 고2 올라가서 공부하는 태도와 성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드리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1 겨울방학 시작 시점에 학생이 저희한테 보내온 고민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학생의 고민이 구구절절 담겨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많고 받은 과제를 성실히 해내지만 특히 국어 시험을 볼 때 어떤 선지가 답인지 헷갈리고 그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제만 많이 풀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1학년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매번 시험지 내에 이 지문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시험 시간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비문학 문제집을 3지문씩 일주일에 3에서 4번 풀고 있으며 문학의 기초 개념을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방학 동안 문제만 계속 풀기보단 기초를 잡아서 기본 실력을 쌓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 가장 열심히 하는 과목이 영어인데 등수는 조금씩 오르지만 등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틀리기도 하지만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다 맞히는 문제들을 이유도 모르게 틀리기도 합니다. 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2권 이상 풀고 지문의 내용을 다 해석하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1학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왜 성적에 큰 변화가 없는지 답답합니다. 영어는 학원을 다니며 문법 개념을 배운 후 그 이론을 적용하여 어법 문제를 풀고 고2 모의고사를 통해 해석하는 수업을 합니다. 단어장은 2회독을 하며 일주일에 8시간 동안 단어를 외우고 고2 모의고사를 2주일에 1개씩 시험을 봅니다. 수학 같은 경우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지만 1~2개 찍는 문제가 항상 맞기 때문에 높은 등급이 나옵니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 오로지 푼 문제만으로 안정적인 등급을 받고 싶은데 현재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을 보아도 항상 모르겠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추가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수학은 학원을 다니며 수일 내용과 확통 수업을 듣고 유형 문제집 2권을 모두 풀며 복습합니다. 그리고 주로 공부를 할 때 태블릿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고 난 후 잠시 동안 유튜브를 보는 등 인터넷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정리하는 날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도 쉽게 창을 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데 방해 요소로부터 쉽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공부가 끝난 밤에 다음날 공부 계획을 생각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직전까지 계속 미뤄두고 나서 시작하는 습관 때문에 하루 공부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가고 싶다거나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하며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남들보다 무슨 일이든 잘해서 부러움을 사고 싶다는 감정이 큽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학기 초 성적에 대해 반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하신 적이 있고 미술 선생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미술을 전공으로 삼아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셨을 때 학교에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감정을 공부의 동기로 잡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해내고 싶은데 겨울방학 동안 어떤 습관을 형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학생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공부 욕심도 있고 과제도 성실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공부를 잘해서 부러움을 샀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공부하는데 이 방해 요소가 잘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공부 방법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틀리는지 모르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공부 방법 컨설팅 해주는 그런 곳에서는 이 학생한테 그렇게 문제만 많이 푼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개념을 잘 알아야지.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만 들이고 성적이 안 나와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이렇게 문제만 많이 풀면서 공부하는 거 그건 확실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문제만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걸까요? 이 학생이 사연에서 자신은 남의 시선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학생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해서 동기화되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 학생한테도 WPI 성격검사와 LSI 학습 스타일 검사를 실시했었거든요. 이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을 보면 자신이 흥미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동기를 느끼기 힘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꽂혀서 그것만 열심히 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 학생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과목 편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게 탐색하면서 자신의 호기심이 충족되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확장되고 새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은 본인이 그렇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학생의 공부 스타일 검사 결과를 보면 딱 겉핥기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이 학생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포기한 채 시키는 것만 열심히 따라하면 그래도 내가 친구들보다 좀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이 공부 스타일 검사 결과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학생에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공부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예요. 공부 방법도 사실 공부 마음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얼리스트 학생이 이렇게 별 의미를 못 느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실력은 늘지 않고 재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노동하듯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이 들 때 막 이렇게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 학생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죽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자신이 특별히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거나 구체적인 목표 대학도 없이 막연히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이 공부에 대해서 의욕적이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 목표 학과 대학이 정해지면 학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공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지 꼭 그 의미가 목표 대학이나 학과의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둔 것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너의 공부의 의미야! 라고 말해준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갑자기 가고 싶은 학과나 대학이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거를 본인의 공부의 의미로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사실 성적이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삶의 태도, 적극적이고 어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태도를 익히는 것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는 거고, 또 청소년기에 이뤄야 하는 중요한 발달 성장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생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상담을 진행했지요. 그러면서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진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생의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점검하고 솔루션을 주고 이제 코칭을 이어갔어요. 이 학생의 이제 공부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공부 문제 1,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부족. 이 학생은 틀린 문제에 대해 오답을 했음에도 자신이 그 문제를 왜 틀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에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과 같이 틀린 문제 패턴을 좀 찾아봤어요. 이 학생이 영어와 국어 모두 문단의 핵심 의미와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또 수학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가 꽤 있었어요. 근데 학생 스스로 그런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지는 솔루션 1, 플래너를 쓰는 것을 습관화한다. 일단 학생의 메타인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는 솔루션을 주었어요. 전날 밤이나 아침에 플래너에 매일 공부 계획 세우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스스로의 공부에 대해서 돌아보는 코멘트를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 2, 문단의 핵심 의미와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이제 영어 부교재에서 하루에 2개 정도씩 선지를 읽고 문단별로 요점을 요약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지를 읽고 문단별 요점 정리, 흐름 파악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국어 문학에서 감상을 묻는 질문을 매번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고 솔루션을 주었죠. 이 학생의 공부 문제 2, 수학 문제를 끈기를 가지고 풀지 않는다. 이 학생이 수학 문제를 스스로 끈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풀질 않아서 고쳐서 틀리는 경험을 하거나 또는 찍어서 맞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 1, 수학 문제를 풀 때 출제 의도를 일단 생각하고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풀어보라고 했지요. 그리고 쉽사리 해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답을 맞추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스스로 문제풀이를 탐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이제 알려줬어요. 공부 방법에서의 문제와 솔루션은 의외로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에 대한 태도가 변해도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솔루션을 주고 실천에 대한 피드백도 주면서 공부하는 태도가 공부 방법에까지 적용되기에 지속적으로 코칭을 좀 해주었어요. 이 학생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주 3회 정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일정 시간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리고 점검도 받는 식으로 이 코칭이 진행되었었거든요. 이제 학생이 처음에는 이 플래너에 공부에 대한 코멘트를 쓰거나 계획을 짜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담을 진행했죠. 야, 네가 이렇게 계속 플래너에 계획 짠 거, 그다음에 코멘트 쓴 거, 그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여가고 있으면 너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그렇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해주고, 플래너를 쓰면서 이 학생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국영수 공부도 이제 솔루션을 따르도록 계속 이제 코칭을 해주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요건 요렇게 조금 다르게 해볼까? 라는 얘기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었죠. 근데 처음에 일주일 정도 이 학생이 지나면서 스스로 뭔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독서실에서 이렇게 나올 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변화죠. 이 학생은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조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태도가 이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이제 변화해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공부 스타일 검사를 다시 실시했거든요. 그 결과에서 이전과 달리 몰입 공부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스스로 탐색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학생이 이런 후기를 보내줬어요. 위즈덤 센터에서 LSI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위즈덤 센터에서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는 날마다 이은주 박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스터디 플래너를 점검하며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내가 공부를 하며 스스로 발전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공부를 마무리한 후 스터디 플래너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였고 몰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코멘트를 적으면서 눈에 띄게 나의 공부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스터디 플래너에 세운 하루 계획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에 어떻게 코멘트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사전을 통해 궁금한 예문을 추가로 찾아보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이 왜 이 문제에 꼭 필요할까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파고드는 몰입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하루의 코멘트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은주 박사님과의 상담 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 달 동안 제가 진행한 공부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최적으로 필요로 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덕분에 문제를 푸는 속도가 꽤나 단축되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땐 며칠간의 고민을 거친 후 해설의 힌트만 참고하여 다시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집요한 태도가 생겼습니다. 영어 공부를 진행하면서 지문의 주제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한 달 정도 반복한 후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주제 파트에서 한 달간 노력한 저의 강점이 드러났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위즈덤 센터에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고 집요하게 문제를 탐색할 줄 알게 되었고, 타 친구들보다 잘하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닌 나의 궁금증을 해결한 후 성취감을 얻기 위한 진정한 나를 위해 몰입하는 공부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충실히 따라 했을 때 그 결과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사실 성적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몇백만 원짜리 윈터 캠프 가지 않았어도 저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학생이 고2가 되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본 결과를 알려왔어요. 궁금하시죠? 성적이 어떻게 변했을지. 고1 구모평 때에 비해서 국영수 모두 성적이 향상되었어요. 특히 수학은 두드러지게 성적이 올랐어요. 수학은 4등급에서 무려 1등급으로 3개의 등급이 오른 거예요.
국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르고 영어는 그냥 2등급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전에 틀렸던 문단의 주제와 흐름을 찾는 그 문제들은 월등히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학생이 이제 산모평 성적표와 함께 또 이런 후기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서 보내드립니다. 코칭이 끝난 후에도 코칭 받을 때처럼 매일 플래너를 계속 써가면서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풀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운인가 생각했었는데 여러 개를 풀어도 점수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제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친구들은 헷갈렸다, 어려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헷갈리는 문제는 없어서 전보다 서너 문제 정도 더 맞힐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께 상담받고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먼저 보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어떤 개념이 쓰인 건지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제 시야가 많이 트이고 그러면서 제 실력도 늘은 것 같습니다. 후기를 들으시니까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진 마음과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공부하는 방법은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이 학생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거예요. 공부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학생들, 공부 마음의 문제를 알고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면 공부 방법도 따라서 바뀌고 성적 오를 수 있습니다.